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쏟아졌다고요? 예. 어제 새벽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던 외신들이 예. 하루가 지난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제목을 보면요.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받던 이 관대한 대우에 비해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대중들의 분노가 큰 타심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와 달리 삼성의 재벌 총수가 일단 구속영장을 두고 또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법원이 또 특검이 진전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외신들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회사의 리더가 한국의 부패 스캔들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CNN 같은 경우도 이 삼성의 이미지가 갤럭시 노트 7 폭발보다 더 크게 실추됐다. 이런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즉 이부진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 리더십이 재편될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포춘지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보다도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들만 놓고 보면 지금 어제 그 단편적인 긴급 뉴스보다는 훨씬 삼성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국의 지도자라면은 자기 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 부패 스캔들에 끌고 들어와서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렸네요. 박근혜라는 지도자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잘못 뽑은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신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관심을 갖고 있지만 외신들의 반응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범죄 혐의, 그러니까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의 그 여러 가지 그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신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외신들은 그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보다도 이재용 씨가 과연 경영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삼성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 떨어진 거에 대한 그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시안의 이승선 기자가 쓴 기자수첩 그 기사가 저는 오늘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인용한 그 기사 대목을 잠깐 소개하면요. 이 삼성에 대한 신간을 출간 예정인 제프리 케인, 삼성 제국이라는 책을 이 서울 저널리스트거든요. 서울에서 주재하는.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떠나서 삼성이 봉건 왕조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삼성을 첨단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삼성의 비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주나 파트너들에게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프리 케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등 아시아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윌리엄 패색은 미국의 금융 전문지 배런스 칼럼에서 아예 삼성과 같은 상장 기업이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경영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행태라면 차라리 상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질타했다고 이승선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망신스럽습니다, 진짜. 이 삼성이 그동안 정말 기를 쓰고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쌓아왔던 게 바로 명품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순실 사태로 그야말로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기업이 명성을 쌓는 데에는 그 20년이 필요하지만 그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전에 경영 전문가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2010년에 갤럭시 S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싸구려라는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이 명품 이미지를 삼성이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일개 평범한 사람 앞에서, 물론 그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경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에게 쩔쩔매면서 수백억 원의 말을 사주고 그 딸을 케어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떠한 그 작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명품 이미지가 금이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지난 9월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배터리 결함으로 출시 2달 만에 갤럭시 노트 7을 접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때도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라는 명성이 훼손을 당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부분은 더 큰 손상을 입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이미지가 깎이고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오히려 한국의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는 것이 한국의 리스크,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는, 그리고 한국 경제의 불안한 어떤 전망을 제거하는 건데, 지금 재계나 일각의 그 재벌 신문들 쪽에서는 마치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면, 또는 재벌 총수들이 구속이 되면 한국의 경제가 마치 흔들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외신들은 그런 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내세웠던 1등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군요. 이 순식간에 이미지 무너지는 걸로는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요.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해서 곳곳에서 망신살을 뻗고 있는데 외신들은 이거 주목하지 않습니까? 외신들도 이 잦은 발언의 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주목을 하고 있지만요. 예. 지지율이 이렇게 그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반기문 그 전 총장이 유엔에서 그동안 했던 행보들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 CNN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토니오 구테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과의 공식 일정을 비교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은 말하자면 노트가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 즉 역으로 구테스 총장은 노트가 없이도 유엔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즉 이것은 우회적으로 반 총장은 노트가 없으면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참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이 유엔에 머물면서 국제적 분쟁을 특별히 그 해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유엔 전문 취재 외신 기자들의 대목들을 인용하는 글들도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대선 레이스에 몸을 담았지만 외신들도 과거의 그 유엔에서의 행적과 앞으로의 한국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계속 비판적인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을 엇갈려 하면서 관심을 좀 쏟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고비열사를 냈군요. 이제 드디어 트럼프의 시대가 내일 도래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고별사를 했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이제 외신 CNN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현직 장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또는
전현직 장관들이 이렇게 줄줄이 구속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참담한 마음을 좀 금할 수 없습니다.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존 케리,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공직에서 명예롭게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요. 특히 그 존 케리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국무부 직원들이 마치 아이돌 팬과 같이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 그냥 대통령 주변에서 마치 그 수첩권에서 열심히 받아쓰기나 하는 그런 장관들하고 예. 대통령과 격이 없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이 끝까지도 자신의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는 존 케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 현재 한국의 상황들과 많이 좀 그 비교되면서 참담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어제 혹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쇼핑백을 옆에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쇼핑백을 받는 분이 물론 삼성의 직원이겠고 수행이긴 하겠지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 왜 쇼핑백을 자기가 들고 타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쇼핑백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그 승용차 뒷좌석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역시 곱게 자란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쇼핑백 하나조차도 들고 타지 않고 자신의 직원에게 건네는 모습, 황태자적 모습, 이것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조희연 판사가 이재용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각 사유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이거 보면은 뭐 그 귀하신 분이 어찌 그 감옥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또 그리고 그 하찮은 물건을 왜 손에 들게끔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어제 조희연 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어느 포스팅에 보니까 조희연 판사가 18시간 동안 고심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신의 미래였을 것이다 하는 그 포스팅이 참 눈에 띄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민경종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